제가 먼저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이 사스 바이브 코딩 쪽 관련해서 실제로 사스 서비스도 만들고 있고 90% 이상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중순 말쯤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거는 모두에게 오픈되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몇몇 팀만 오픈을 하는 방식이어서 공개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브 코딩 요즘 다들 관심이 많고 제가 갖고 있는 좀 관점들을 먼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좀 자극적으로 무턱대고 시작하면 100% 망합니다. 이 AI가 만들어 준 거라서 제 의견이랑은 다릅니다. 무턱대고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시작해서 장벽을 겪겠지만 그 장벽을 겪고 그거를 넘어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작을 해 보는 게 좋고, 네, 더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알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어 무턱대고 시작을 하더라도 크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꼽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API고 두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반드시 꼭 최우선순위로 알아야 되는 거라고 제가 항상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API가 중요한 거는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API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요한 거고,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왜 중요하냐? 데이터베이스는 그 만들려는 시스템의 맥락을 담아내는 그릇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직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이따가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알고 나서 무턱대고 시작을 하면 훨씬 선방을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음 제가 아까 참 띄워 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시보드 있고요. 환자 입력하고 뭐 환자들을 입력하고 환자 입력하 등록 후 바로 접수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를 등록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션 메이커만 쓰다가 신세계를 많이 경험하는데, 생년월일 1991-0608 쓰기가 번거롭거든요, 직원분들이. 91-0608만 하면 저절로 19가 붙어요. 로직 하나하나 생각하는 이 바이브 코딩의 실력이구나 많이 생각하는 게,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91-0608 했더니 19가 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270310 으로 하면 이거 해도 19가 붙고, 다시 해 볼게요. 230310 이 붙으면 앞에 20이 붙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앞에가 이 19가 붙냐 20이 붙냐 이 로직을 만들어 낸 거예요. 제가 AI랑 얘기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그 디테일 하나하나 맞습니다. 8년 동안 반도체 설비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면서 이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에 의해서 고통받은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항상 해결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 제 탄식이 그대로 이런 시스템의 전문성으로 그대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백 몇 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뭐 날짜 그리고 연락처도 제가 바를 안 넣는데도 저절로 이런 바가 들어가고,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등록 후 접수를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또 기능들 설명 약간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 후 접수를 누르게 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사스나 이런 거 만들 때 기술이나 이런 기획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하냐면 법적인 게 중요해요.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를 잘못 제공하면, 만약에 이 병원과 환자 사이에 어떤 마찰이 생기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 사스 만든 저희가 이거를 뒤집어 쓸 그런 피해가 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도 엄청나게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스도 막 AI 여러 개 쫙 해 놓고 다 교차 검증시키고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진짜 전문가한테도 맡겨 가지고 이거를 다 검토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후 접수를 누르게 되면 바로 신규 접수 등록으로 넘어가요. 신규 접수 등록으로 넘어가서
별게 다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날짜, 요일, 근무 시간대 설정한 거 따라서 이렇게 날짜를 바꾸면 뭐 휴무일이다 해서 선택 자체가 안 되고 별별 로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어 이렇게 운영 시간 다 들어가고 뭐 초진, 재초진, 재진 이거 따라 가지고 시퀀스 발송이란 게 있어요. 메시지 발송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게 CRM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발송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액션에 대해서 즉시 발송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액션이 끝나고 나서 며칠 뒤 몇 시에 어떤 거 발송, 며칠 뒤 몇 시에 어떤 거 발송, 시퀀스 발송 혹은 캠페인 발송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발송이 있고 세 번째가 필터링을 해 가지고 특정 사람들에게 일괄 타겟팅 발송하는 거. 이런 세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뭐 초진이냐 무슨 치료를 받았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 자동으로 세팅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시퀀스 뭐 트리거가 뭐일 때 뭐 메시지를 하고 이거 기능들을 다 설명드리려고 지금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간단히 이거는 쓱쓱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회의록 운영 관리 쪽도 있고 뭐 병의원 설정, 뭐 변수 뭐 별거 다 넣어 놨습니다. 메시지, 뭐 솔라피 연동, 노션 연동. 시스템에서는 뭐 원장님들이 누가 있냐에 따라서 여기 예약 관리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예약 관리 뭐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느낀 건데 노션도 한 땀 한 땀 하는 거지만 바이브 코딩도 정말 한 땀 한 땀 해야 되더라고요. 이 모든 요소들이 제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돈 태워가면서 이거 지금 제가 만드는데 지금 딱 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랩플릿으로 만들었는데 1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저는 일단 고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고객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 지금 100만 원도 제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따로 투자를 받아 가지고 약간이지만 어쨌든 투자를 받아 가지고 그 비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뭐 시스템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스케줄도 다 요일별로 뭐 휴게 시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가 있어야겠죠. 관리자 페이지가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나중에 뭐 감사 로그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제 행동을 감시하는 거예요. 제가 제 행동을 감시해서 여기 다 기록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뭔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걸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결백하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봐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들에게 컨펌 받는 것까지 다 진행이 돼야 사스는 운영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세팅값 관리 뭐 네. 너무 또 사설이 길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마저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음. 디렉터가 되라. 예 기획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기획을 잘 짜야 된다는 거고 뭐 "노션부터 켜라." 이랬는데 이 "노션부터 켜라."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원래는 저는 대부분의 고객 문제들을 노션 메이크만으로 해결을 해 왔었고 사스가 아니고 바이브 코딩을 굳이 할 이유를 평소에 잘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이 노션 메이크 같은 노코드 툴을 배우기 전에 맨 처음 했던 게 바이브 코딩이었거든요. 그때는 바이브 코딩이란 용어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막 저 혼자서 제가 원하는 사스 만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쓰죠. 아무도 안 쓰고 누구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건 돈이 안 되네.' 그 생각을 해서 '도움이 안 되네.' 생각을 해서 안 하고 있다가 노션 메이크로 계속 고객 문제를 해결해 주다가 근데 벽에 딱 다다른 거죠. 노션 메이크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고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사용자의 행동 통제가 안 됩니다. 사용자의 행동 통제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저 원래 지금 보고 계신 이걸로 사스 같은 구독제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들에게 자유도를 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메시지도 다양하게 만들고 하는 자유도를 주고 싶은데
자유도를 줬다간 시스템 자체가 너무 망가지는 그거를 많이 시뮬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바이브 코딩으로 최근에 넘어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노션으로 구조를 먼저 짜고 이거를 이거에 추가로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켜놨는데, 저는 지금 사스 서비스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있게 지금 굉장히 빨리 만들었습니다. 열흘 정도 만에 굉장히 지금 퀄리티 높게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노션 메이크로 기존의 서비스라기보다 시스템을 이미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렇게 지금 기획을 여기서 다 해 놨잖아요. 기획을 다 해놔 가지고 제가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노션 AI에게 현재 CRM 기준으로 모든 병의원 CRM 사스를 만들 기획 문서를 제작을 해야 된다. 이것과 이거를 참고를 해서 모든 기획 문서를 빠지는 부분 없이 세세하게 모두 작성해서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음 여기서 보면 반드시 꼭 있어야만 하는 필수 문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런 말을 넣지 않고 그냥 "세세하게 모두 작성해서 줘."라고 하게 되면 정말 한 10 가지 문서를 내놓을 거예요. 10 가지 문서를 내놓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우선순위를 굉장히 뾰족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AI가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의 제한이 굉장히 있습니다. 토큰이 제한이 항상 있고, 그 토큰은 뭔가 우리가 맥락을 많이 넣을수록 정확해질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맥락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정확도가 올라가다가 맥락이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다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떨어지기 전에 적당한 양의 맥락을 우선순위대로 정확하게 주는 게 이게 노하우고 핵심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저도 처음에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모두 작성해서 달라."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막 뭐를 막 주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막 넣어서 레플릿에 넣으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건 결국 '어떤 거를 포기할 거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앞단 UI죠. 사용자 UI 단은 나중에 좀 이렇게 바꾸고 할 수 있다. 그럼 뒷단이나 뒷구조,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엉켜 있으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바꾸기 어려운 부분 위주로 최대한 상세히 이 기획 문서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드시 꼭 있어야만 하는 이 세 가지의 문서를 줬는데, 이거 좀 데이터베이스 개념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어떤 얘기인지 알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잘 짜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처음에 잘 짜지 않으면 나중에 리팩토링이라고 하거든요. 리팩토링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리팩토링 과정을 할 바에는 처음부터 만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리팩토링이 들어가면 특히나 바이브 코더에게는 많이 리스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AI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잘 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크게 봐야 돼요. 이 시스템을 가장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럼 가장 크게 봐야 된다는 건 또 무슨 얘기냐? 어디에서 확장성이 일어날 수 있고 어디서 확장성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뾰족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시각화가 안 돼요. 시각화가 안 된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바이브 코더들이 볼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근데 얘네가 어떤 관계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눈에 전혀 안 들어옵니다. 눈에 전혀 안 들어오는데,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패스워드, 이메일, 이름, 뭐 폰 번호 이런 게 다 암호화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암호화하는 것도 법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암호화 처리, 뭐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들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 원리가 머릿속에 인지가 안 돼요. 이거를 인지하는 방법이 가장 시각화된 좋은 게 노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노션을 깊게 파기보다는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관계형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관계형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바로 바이브 코딩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이전과는 보여지는 시각 자체가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알기 위해서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경험해 보는 게 좋다. 만약에 내가 바이브 코딩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알고 있으면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백엔드 문서를 3개로 압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 3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도록 요청을 한 겁니다.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끔 최대한 자세히 모든 내용들을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따져가면서 작성을 해라. 저는 항상 우선순위와 그 저는 항상 우선순위와 이 항상 엄청나게 따집니다. 엄청나게 따지기 때문에 AI뿐만 아니라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디자인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도 저는 고객의 고통을 없애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굉장히 뾰족하게 봅니다. 그 밑으로 쭉 내리면 막 만들어 줘요. 머메이드였나? 머메이드 다이어그램인가 막 관계형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구조를 다 알고 있는데 그림을 본다고 와닿진 않아요. 와닿진 않고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 봐도 복잡합니다. 도움이 저는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표 형태로 준호님 감사합니다. 머메이드 맞군요. 하는데 저는 그림이 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문서를 뽑아 준 거예요. 그럼 이 뽑아 준 문서 전체를 그대로 레플릿으로 가져가서 레플릿에다 붙여 넣기를 한 거예요. 붙여 넣기를 하자 바로 백엔드가 굉장히 탄탄하게 되죠. 양식 작성기를 보면 이게 신규 환자냐 기존 환자냐, 신규 환자냐 기존 환자냐 이거는 수정되거나 값들이 늘어나거나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규 환자, 기존 환자 여기서 옵션이 추가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호님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없어요. 여기서 추가될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유입 경로 이건 애매한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맥락에 따라 다를 거예요. 유입 경로는 픽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얘네의 그 내용들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소개자를 선택을 하는데 소개자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겠죠.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을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준호님 신안, 구안, 구신안. 맞습니다. 역시 이쪽 분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준호님이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 내원 끊겼다가 맞습니다. 값들이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 업계마다 다르고 업체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맥락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고객과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딱 생각했을 때 다 확장 가능하게 열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 너무 기대해져서 돌아가지 않을 수준이 될 거예요.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없는 곳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드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하드 코딩으로 값을 넣어 놔야 돼요. 반면에 값이 변할 수 있는 데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 놔야만 확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이 가장 큰 그림을 그린다. 똑같은 말을 너무 반복하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AI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초반에 제대로 잘못 듣고 가잖아요. 잘못 잡고 가면 나중에 리팩토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리팩토링의 지옥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팩토링 할 바에는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나을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질문해 주실 거 없을까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은 수시로 적어 주셔도 좋고요. 마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환자 DB, 관계형 DB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랩플릿을 쓰면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전에 제 웨비나나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문장으로 계속 써요. 한 문장으로 계속 쓴다는 게 랜딩 페이지 강의 제가 할 때
AI한테 계속 그 말을 시키잖아요. "너 아직 기획하지 말고 나한테 끝에 끝까지 질문을 다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기획을 작성해라." 이거를 모든 프롬프트 뒤에다가 다 붙이거든요. 다 붙이는 이유가 항상 AI는 자신의 토큰을 최소화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성급하게 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급하게 내게 되면 제 두뇌와 이 AI가 알고 있는 게 100%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불순물이 껴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제가 뭔가를 이미 불순물이 같이 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모든 질문들을 끝낼 때까지는 "기획을 하지 마라." 이걸 무조건 넣는 편이고, 이것도 4-5번 정도가 좋고, 랜딩 페이지 기준으로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말씀드린 맥락이 많아지면 오히려 효 그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처럼 제가 한 문장만 계속 쓰잖아요. 라이브 코딩할 때 쓰는 한 문장이 이겁니다. 현재 구조에서 위 내용을 구현하는데, 위에 어떤 제가 요구 사항들을 써 놨겠죠. 위 내용을 구현하는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하는 리팩토링 얘기죠.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나한테 말을 해라. 그리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더 나은 기획이 있다면 추천을 해 달라." 이게 마치 부하 직원에게 시키듯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아마 하실 걸로 예상이 되냐면, 뭐 요구 사항을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해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해 줘."라고 했을 때 아마 잘 안 되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초반에는 잘 되더라도 규모가 커지고 코드가 많아지고 토큰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구조에서 내가 시키는 게 혹시나 구현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내가 기획을 바꿔서라도 현재 구조에 맞출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방식을 써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능들을 무료 없이 다 붙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100만 원을 썼다고 했잖아요. 100만 원을 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쓴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근데 제가 또 다 레플릿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기획은 또 제미나이랑 기획을 다 하고 다 완료된 기획만 레플릿에 넣었는데도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걸 했는데도 지금도 계속 새로운 기능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걸 했던 할 수 있었던 문장, 그 이유가 이 문장 딱 하나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이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를 내가 뭘 시킨 다음에 "이거 해 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뭐를 하는데, 이상하게 합니다. 이상하게 하고 기존 기능을 망가뜨릴 거고요. 새로운 기능이 붙었는데 작동하지 않을 거고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주님, 좋은 팁이네요. 저도 AI가 너무 빠르게 결론 내고, 네, 맞습니다. 이상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딱 쪼금이라도 이게 정말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고, 네. 무조건적인 복종을 AI에게 시키는 것보다 AI를 굉장히 이 분야의 엄청난 전문가로 판단을 하고 의견을 계속 묻는 거예요. 네.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해 언제든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이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거랑 맥락이 같은데요.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포기한다는 거고, 이것도 막 같은 맥락입니다. AI에게 "나 이런 기능을 하고 싶은데 이거 너 지금 할 수 있어? 할 수 없다면 솔직하게 말해. 말하면 내가 그거 포기할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포기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뭐 기획력의 차이가 디테일을 만듭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음.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관리자 페이지부터 저는 만들지 않았어요. 사용자 화면 먼저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별로 중요한 뭐 잘못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기획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네. 계속 얘기했던 이 리팩토링을 하게 되면 리팩토링이 문제가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어디서 확장이 일어나고 어디서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거에다가 추가로 그런 자동화 같은 게 엮여 있는 경우 자동화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들을 리팩토링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왜냐면 차라리 노코드 툴이면 괜찮아요. 노션 메이크 같은 노코드 툴은 노코드 툴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시각화가 편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요.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 건지 눈으로 보입니다. 근데 바이브 코딩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가 않고 뭐가 뒷단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이런 상태에서 리팩토링을 하면 새로 만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크레딧이 공중분해되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기로 유명한 이 레플릿을 썼잖아요. 레플릿을 쓴 이유가 그나마 많이 쓰시는 헤비 코더 분들은 클로드 코드를 많이 쓰시고요. 클로드 코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쓸수록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쓰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일정해지는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300,000 원은 애초에 이렇게 일정하죠. 근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많아 가지고 이 헤비 코더 분들이 대부분 클로드 코드를 쓰시고 반면에 안티그래비티나 이 레플릿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용량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취미로 한다면 비용을 잘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랜딩 페이지까진 괜찮아요. 구글 AI 스튜디오, 제미니와 기획을 전부 다 완료를 한 다음에 랜딩 페이지를 한 번에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통 10,000원 미만으로 뭐 디테일을 다 수정해도 랜딩 페이지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시스템은 다르죠.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유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고객이 실제로 있기 전까지는 이거를 실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뭐 내용들이 있는데 사스 구축을 위한 3 단계. 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를 구축하는데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노션으로 이미 웬만한 기획들이 다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운영을 해본 경험들이 있어요. 이게 기획을 하면 AI랑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항상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AI가 항상 정답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시스템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돼요. 저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사실 사스 운영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죠. 제대로 고객을 받아서 운영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이 노션 메이크 시스템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전 나중에 이런 바이브 코딩이나 시스템 만들고 하는 거를 강의도 뭐 찍거나 컨설팅 같은 것도 진행하고 할 건데 할 때 과연 제가 '어떤 거를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뭐 코딩을 하고 만드는 거 이거 자체는 사실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치는 운영을 해본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지 그 운영 경험을 판매하는 게 가장 적합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처음 해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만들어 보고 고객 찾아서 넣어 보고 대신 이 고객이 나와 같이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을 초반엔 찾아 가지고 같이 해 보는 게 낫겠죠. 실제로 그런 고객들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면 이 비용적인 부분이 고객 입장에서도 이미
입증이 된 분들 데려와서 뭔가 맞춤형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해 보는 분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입증이 어 어떤 내가 하려는 게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내 비즈니스를 잘 이해를 해 주고 그리고 나랑 같이 의사소통이 잘 될 만한 그런 개발자를 찾는 그런 사업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실제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운영도 해 보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실제 경험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와 항상 뇌를 100%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까 랜딩 페이지가 한 4-5번 정도 하고 기획 나오면 그걸로 레플릿에 넣거나 해서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사스는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제가 이 사스 시스템 구축 논의하는 거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 43만 토큰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는 아마 뭐 20 킬로바이트 그 정도 대화한 내역들을 보면 20 킬로바이트 정도인데 얘는 3.3 메가바이트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을 정도로 질문을 해서 두뇌를 일치를 시켜야 되고요. 리스크 방어 프롬프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프롬프트 얘기고요.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바이브 코딩 수익화라든가 돈 관련된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네,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 바이브 코딩을 왜 하시는지 투표를 해 봤는데 한 분 가장 많았던 게 재밌어서 한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았던 게 나만의 사스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두 번째로 많았고 세 번째가 다른 사람들 거 외주를 하는데 이거를 쓰고 싶다 이런 네 사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추를 하는 편입니다. 비추를 하는 이유가 지금 너도 나도 사스를 만들 수 있는 물론 난이도는 있지만 제대로 만드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만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료로 배포를 무료로 제발 써 달라고 해도 안 쓰는 판이에요. 왜냐면 자신의 시간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써 보기보다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검증이 된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스를 주로 사스여야지 겨우 쓸까 말까 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전반적인 상황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에게 신뢰나 트래픽을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신뢰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들을 웨비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쌓아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스를 만들었냐. 다른 잘하고 있는 이미 엄청나게 잘하시는 다른 사업가분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전 "거인의 등에 올라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서비스 사스로 만들고 싶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하고 싶은 분야 이 분야의 전문가나 권위자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하고 조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나랑 조인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만 주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효과를 봤던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 그 전문가분의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듣고 같이 소통을 하고 하면서 그 거기서 내가 배우면서 잘 배우고 이해를 하고 하니까 그분과 신뢰가 쌓였던 거죠. 그분과 함께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상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상호 신뢰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맞는 분과 만나서 완전히 협업할 때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요. 어디까지 하냐면 협업할 때 개인사까지 오픈을 합니다.
제가 현재 상황이고 문제를 겪고 있고 일부러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이분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 가지고 결국 거인의 등에 올라타서 나의 사스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서 거인을 통해서 고객을 모으고 성과를 내고, 그럼 그 성과 낸 게 내가 만든 걸로 성과를 낸, 그럼 그거를 내 권위와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내 사업에 트래픽을 더 발생시키는, 이런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 강의라고 했지만 바이브 코딩 뭐 테크니컬한 거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롬프트가 전부입니다. 제 고객, 클라이언트 같이 협업하는 분과 의사소통을 엄청나게 하고 엄청나게 해서 그거를 노션 메이크 시스템으로 만들고 실제로 몇 개월 동안 같이 운영해 보고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로 사스 만들어서 아까 그 프롬프트 가지고 모든 기능들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구현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하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것보다는 어떻게 기술들,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고객을 모으고 어떻게 판매를 해서 수익화를 만들고, 수익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족들에 대한 저의 뭐 가족들 책임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화하고 돈을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강의를 계속하고 웨비나를 계속 열고 테크니컬한 것들도 정말 핵심적인 것들은 계속 공유를 하고 것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제가 기능들은 궁금해하실지 TMI가 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린 부분이 어떤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유롭게 써 주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에서는 암호화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암호화 처리,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라고 해 가지고 병원의 환자 정보들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암호화가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 얘를 만약에 암호화를 안 할 거면 국내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위치를 해야 돼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나 DB 것들이 해외에 있죠. 해외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이 터지고 거기서 누군가 빼내더라도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정보가 거기로 유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정보들은 암호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RM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는 경영 관리를 하는 뭐 KPI라든가 경영 관리를 해서 마케팅적인 세일즈적인 전략들을 짤 수 있는 사스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서비스로 붙일 예정이고요. 그것도 아직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션에서 아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음. 데이터베이스 개념이라든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거는 따로 없으실까요? 준호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스레드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나 사업적으로 어떻게 수익화를 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만들어서 나 혼자 만족하고 재밌게 하고 몰입해서 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유의미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수익화를 만들고 네. 휴 핸드폰이라 글을 적기 쉽지 않으시군요. 마이크 켜고 편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 여기에 내용들을 적는데 굉장히 제가 말하는 몇몇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캐치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실행해서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어가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웨비나 할 때 끝에 끝까지 나한테 질문을 해라 프롬프트 한 줄 알려드렸는데 원래 랜딩 페이지 본인 랜딩 페이지를 못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그거 웨비나 한번 듣고 바로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아요. 예술 쪽 일을 하셨었나? 엄청나게 퀄리티 좋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른 거 오늘은 아마 잊으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롬프트 하나만 가져가셔도 굉장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이었죠. 현재 구조에서 문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난이도 체크, 구조나 리스크, 난이도 체크, 구조 체크, 리스크 체크, 그리고 새로운 기획 체크. 이 정도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오늘 웨비나 값어치를 하실 겁니다. 네, 준호님, 질문들이 몇 개 있군요. 이상준님, 노션 AI로 DB 기획 구조 짜는 게 노션 AI가 다른 것에 비해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장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션 AI는 내가 실제로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AI들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저도 구독을 하는 편이 아니라 진짜 꼭꼭 필요해야만 구독을 하는 편인데 노션 AI는 정말 써보셔도 좋습니다. 네. 내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토대로 정보를 AI가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AI는 진짜 잘 없죠. 왜냐면 GPT나 클로드나 제민이나 애들한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DB의 정보를 맥락을 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주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노션 AI는 그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다음에는 네, 준호님. 노션에 태연님의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참조해서 기획을 잘 하는 걸까요? 네.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노션에 저에 대한 정보가 잘 없습니다. 보통 제가 노션에서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 부분인데 노션의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내 문제를 잘 정리를 하고 잘 누적을 하고 그걸로 뭔가 새로운 기획이나 잘 하는 것에 많이 노션을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노션 메이크를 다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만 썼습니다. 제 거를 누적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고요. 얼마 안 됐고 제 사업에 대한 정보들도 거의 없습니다. 저의 핵심 가치들, 제 사업에 있어서의 핵심 가치, 제가 사업에 있어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원칙들을 가지고 있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들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 외에 데이터베이스 사업적으로 거기에 맥락이 잘 없습니다. 준호 님이 말씀해 주신 맥락이 제 생각에는 요즘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노션다움 님하고 미린 님하고 굉장히 노션 쪽에 디벨롭을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바이브 코딩에서도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상위 AI 에이전트가 하위 AI 에이전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각 수행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OX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해서 다시 시키고 완전 에이전틱 플로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이거가 요즘 굉장히 핫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을 아직 활용할 만큼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맥락과 고객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실제 운영 경험 이것만 가지고 만든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스 만드는 경험이나 여러 번 하게 되면 거기서 공통된 저만의 패턴을 발견을 할 거고 공통된 패턴, 반복된 작업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 걔네를 가지고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는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경험까지는 없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호님. 노션은 데이터베이스로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하면 에어테이블 많이 얘기하는데 에어테이블은 계층 구조가 없습니다. 계층 구조라는 노션에는
페이지를 타고 들어가는 계층 구조가 존재하잖아요. 네, 에어테이블에는 계층 구조가 없고 평면형이기 때문에 노션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션 데이터베이스 너무 좋죠. 네, 이상준 님. 제미나이 잼스 같은 것도 업로드 한도가 있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확실히 노션과 차이가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일반적으로 제가 제미니를 많이 쓰는 이유는 제미니가 그나마 토큰을 많이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예, 제미니 특히나 AI 구글 AI 스튜디오 그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또 노션에 있는 맥락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다 하면 무조건 네, 노션 AI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항상 AI는 토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토큰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굉장히 뾰족하게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려면 목적성을 굉장히 뾰족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고객이 돈을 벌어주는 것에만 집중을 해요. 제가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솔루션 만들 때 고객들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해요.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되면 좋겠고 저것도 되면 좋겠고요. 하면 그거를 만약에 다 만들어 주려고 하면 제가 해 봤거든요.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지 못하고요. AI도 못하고 저도 못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제가 우선순위를 뾰족하게 잡아서 저는 주로 고객의 시간을 먼저 줄여주는 거를 세팅을 하고 고객이 시간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마케팅적으로 고객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 순서가 가장 완벽합니다. 고객이 바쁠 거거든요. 처음에 시간을 획기적으로 확 줄여주고 그다음에 시간 확보가 되면 나랑 같이 기획하시죠. 돈 버는 기획하시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렇게까지 뾰족하게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제가 사업을 하는 게 제 시스템을 넣자마자 바로 효과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됩니다. 저하고 의사소통 잘 되는 분들은 시스템을 넣자마자 효과가 바로 나와요. 돈이든 시간이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런 목적성이 뾰족해야 우선순위를 뾰족하게 할 수 있다. 네. 준호님, 요즘 만들고 있는 웹 서비스들은 데이터베이스 네. 웹 서비스들 데이터베이스 노션에 넣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션다움 님도 그런 방식으로 레플릿이랑 노션 연동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미리 님도 그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굉장히 노션의 장점과 레플릿의 장점을 잘 융합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81 님, 미리 님 보고 좋아 보여서 노션 AI 구독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미리 님이 배포했던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받으셨나요? 지금도 배포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우선은 노션 AI를 구독을 하셨으면 음 노션 AI한테 사람 대하듯이 아무 말이나 다 던져 보세요. 보통 잘 활용 못 하신다는 분들이 "노션 AI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노션 AI에게 말하세요. "야 나 하고 싶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면 나 너 구독해서 너를 활용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탄을 노션 AI에게 넣는 거예요. 노션 AI가 뭘 할 수 있는지 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답변해 줄 겁니다. 시작을 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준호님. 다음 주에 노션다움님 웨비나 들으시면 오케스트레이션 템플릿 노션다움님이 오케스트레이션 템플릿을 나눠 주실 예정인가 보네요. 네. 정말 아직 템플릿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꼭 참석을 하셔서 꼭 그거를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노션 AI의 메인 시스템만 갈아 끼우면 내 노션이 맞습니다. 노션 AI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저도 클로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레플릿을 제가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100만 원을 태우면서까지 시스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과합니다. 열흘 동안 100만 원은 과합니다. 과하기 때문에 저도 클로드 코드로 병행을 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에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신자님. 아까 "확장성 답이 없는 부분들은 관계성 안 맺는 게 낫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려고 저도 있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노션 페이지를 제가 다시 띄워 볼게요. 네. 8일 님 "노션 AI랑 얘기하고 온 내용도 기록이 남나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이 사이드바에서 이렇게 하면 예전에 대화했던 내역들이 이렇게 다 뜨실 거예요. 뜨실 거고 사이드바 말고 플로팅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여기 있습니다. 있어서 예 과거 내역들을 다 검색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준호 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군요. 맞습니다. 밑에 답변을 잘 해 주셨군요. 네. 리팩토 리팩토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준호 님 스레드에 올려서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네.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항상 준호 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리는 콘텐츠들을 굉장히 잘 항상 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항상 좀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시 시부터 10시 10 분까지 1 시간 10분 동안 좀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좀 의미 있는 가치들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거를 좀 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이 레플릿이랑 대화했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구글 AI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바이브 코딩 팁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면 리스트가 쭉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100 개, 200 개, 1000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거를 페이지를 나누는 거를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럼 페이지네이션이라든가 이런 바이브 코딩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포매팅 같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막 만들고 있지만 그런 포매팅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이런 것도 오늘 내역, 뭐 전체 내역 그리고 여기 탭도 진료 대기, 진료 완료 이런 상태값 따라서 나뉘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제로 제 웨비나를 듣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게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 지금 더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동일하게 오후 9시 시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참석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